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민이 만드는 시민의 방송 대덕밸리 라디오 김영임입니다. 오늘은 갑자기 진행자가 바뀌었는데 깜짝 놀라셨죠? 네, 다름이 아니라 우리의 정연아 MC님이 감기에 걸려가지고 어쩔 수 없이 제가 대신 진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대덕밸리 라디오 제작단에 재능 있는 분들이 많지만 오늘 우주의 스토리의 손님을 추천하고 섭외됐다는 그 이유로 오늘 진행에 당첨이 되었습니다. 제가 평소에 아끼고 좋아하는 분, 여러분들에게 널리 알리고 싶었던 이분과 진행을 하게 되어서 너무 기쁜데요. 여러분, 현대무용가 서윤신 씨를 소개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제가 사실은 우리 윤신 씨는 개인적으로 여러 모임에서 만났어요. 근데 이렇게 공식적인 자리에서 같이 이렇게 만나니 참 어색하네요. 그렇죠, 네. 네. 그러면 소개 직접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대전에서 FCD 컴퍼니에서 예술 감독을 맡고 있는 서윤신이고 지금 네스트라는 아시아 무용 페스티벌에서 코디네이터, 한국 코디네이터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우리 윤신 씨는 지역 문화계에서 꽤 주목받는 인물이세요. 제가요? 네, 그럼요. 지난해 대전 문화재단의 차세대 아티스타로도 선정이 되셨고요. 아시아 현대무용 축제인 2017 NDA에서도 수상을 하셨어요. 네. 여기에 이렇게 어떤 무대였는지 그리고 어떤 것이었는지 조금 소개 직접 해주실 수 있을까요? NDA는 이제 아시아 무용 페스티벌 중에 하나고요. 이제 우리나라에서 있는 권위 있는 이제 무용 축제 중에서 지금 하나에 속하는 거고, 거기서 이제 컴피티션 부분에서 이제 지원을 해서 수상을 운이 좋아서 했던 거고요. 이런 활동의 베이스는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대전 지역에서, 그러니까 서울이 아닌 타 지역에서 활동을 하면 내가 어떤 철학의 베이스가 있어서 거기서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보편적 인식이 좀 실력이 없어서 지역에서 활동하는 건 아닌가? 라는 그런 인식이 좀 깔려 있거든요. 조심스러워서 말은 하고 있지 않지만.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깨고 싶은 욕심이 있어서 이제 2014년도에 이제 저희 무용단을 만들고 지금까지 목표가 매년 1년에 한 회 이상은 국제 무대에서 수상을 해내자라는 취지로 해서 이 대회 나간 것도 그와 똑같은 취지로 나갔던 거고요. 운이 좀 좋아서 1등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래도 뭐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등도 대단한데 또 제가 듣기로는 실력자라고 들었는데 겸손하기까지 운이 좋았다고 이렇게. 솔직해야 됩니다. 운이 좋았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이제 무용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이제 무용가시고 전문 예술인이신데, 저희가 생각하는 무용이라고 하면, 뭔가 좀 특별한 것, 아니면 우리가 직접 해봤던 거라고 하면, 뭐 유치원 때 학예대회 때 했던 몸짓, 뭐 이 정도라고 생각하는데, 무용이 어떤 건지 조금 더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무용이라는 것 자체에서 정의를 내리는 것이 모든 예술가마다 다 워낙에 다 다르니까. 근데 제가 생각하는 무용은 내가 생각한 것들을 몸짓으로 표현을 하면 그것 자체가 다 무용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어떤 정해진 틀 이런 것이 아니라. 그렇죠. 그리고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반복되다 보면 자기만의 표현 양식이 생기는 거고, 이제 굳이 비교를 하자면 마임과 비교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마임은 내가 생각한 걸 몸으로 표현했을 때 관객이 정확하게 알게 되면, 전달이 되면 그게 이제 마임이 되는 거고, 내가 생각한 것 자체를 상대방이 정확하게 아는 의도가 아니다 하더라도 표현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그것이 약간 더 포괄적인 무용의 몸짓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생각해보면 무용이라는 게 정말 원초적인,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원시시대부터 이렇게 원초적인 어떤 행위였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이들이 배우지 않아도, 그러니까 저희가 유치원 때 했던 그런 몸짓들, 아니면은 이제 걸음마를 떼고 나서부터 했던 그런 것들, 그러니까 그런 것들과 결국은 일맥상통하다라는 되게 중요한 부분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무용, 이거 한국뿐만이 아니라 무용을 배우면서 이제 일반인 분들이 생각하는 그 갭 차이가 거기서 나온다 생각을 하거든요. 어떤 기술적인 신체적 트레이닝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동작으로 인해서 그것이 표현 양식으로 많이 전달되는 경우가 많은데, 저는 오히려
그런 기술적인 부분이 없이 가장 원초적인 인간이 어떤 감정 상태가 변화됐을 때나 감성 상태가 됐을 때나 아니면 감각기관으로 내가 어떤 마음의 상태가 되었을 때 나오는 가장 순수한 몸짓 그것을 다시 찾아가는 과정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도 저도 어차피 이미 이성적 사회에 길들여져 있는 사람이니까 다시 이제 원초적으로 다시 내가 어땠었지, 사람들은 어떤 공통점이 있지? 라는 거에서 계속 공부를 하고 있는 중인 것 같아요. 아, 네. 저희가 이제 나이 들면서 네네. 이렇게 사회에서 주어진 것, 네. 기준, 틀에 맞춰서 네, 몸짓으로 표현하는 것들이 조금 어려운데, 네. 결국에는 그것을 좀 어떤 식으로 보면 거슬러 보자. 네, 네. 우리가 정말 느끼는 것을 원초적으로 표현해 보자. 네, 맞습니다. 네. 조금 더 얘기하면 거스른다는 표현보다는 조금 더 다양한 시각으로 해석을 해보자라는 이게 너무 네. 좋은 표현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사적인 시작할 네네. 때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유신 씨를 여러 사적 모임에서도 만나보면 그 모임들이 굉장히 저희가 만나는 모임들이 사실 좀 독특하잖아요. 네네. 근데 과학 이야기를 하는데 예술가가 오고 음. 물론 굉장히 저는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독특하면서도 또 윤신 씨만의 특별한 어떤 것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들어요. 예를 들면 에트리의 강연도 찾아다니고 생각이견 책 강연도 찾아다니시고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시는 특별한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 저는 과학과 예술은 거의 닮아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네, 이래서 저희가 네. 자주 만나는 분이. 제가 과학자분들 엔지니어링 분이라고 하시죠. 기술자와 과학자는 다르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그 기술을 가진 분들이 철학을 가지기 시작하면 과학자가 된다고 생각을 하는 베이스가 좀 있고 그리고 과학에 대해서 정의를 제가 늘 과학자분들을 만나면 질문하는 게 과학이 뭡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그래서 제 가슴에 가장 팍 와닿았던 게 이정원 박사님에 대한 정의였던 것 같아요. 과학에 대한 내가 지금 알고 있는 사실이 진실이 아닐 수 있음을 인정할 수 있는 자세가 과학자의 자세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바라보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것이 맞다고 생각을 할 때 그게 아닐 수도 있지도 않을까라는 또 다른 시각의 방향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그 세상에 바라보는 해석을 던져주는 것이 예술가들이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다른 기술을 가지고 있을 뿐이지 같은 곳을 바라보고 세상을 조금 더 다양하게 바라보는 사람들이 예술가와 과학자들이라고 생각해요. 그 둘이 소통할 수 있는 어떤 트랜스 할 수 있는 그들이 공감할 수 있는 어떤 컨텐츠만 찾는다면 제가 봤을 때는 예전에 예술가들도 역사적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예술가이자 과학자이자 수학자이자 역시 그러니까 지금 2018년 이 시대에서 바라는 어떤 인재들은 그 모든 것들을 아우르고 다양한 시각을 바라볼 수 있는 인재들이 아닌가. 네, 맞아요. 그리고 그 인적 인프라만이 이제 우리가 지금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어떤 방향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역시 저는 사실 물리를 전공한 사람인데 이 부분이 저랑 참 많이 비슷하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과학자들은 이제 본인이 전공한 그 과학의 틀로 세상을 바라보고 표현을 하는 것이고 또 이렇게 예술 하시는 분들은 세상을 보되 그렇게 예술로 표현을 하시고 하지만 지금은 이렇게 분리되어 있고 이제 융합을 이야기를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예전에는 예술가이면서 과학자이고 수학자이고 철학자이고 그랬던 것들을 우리가 오늘날 다시 한번 고민하고 되짚어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예.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걸 들어보면 물론 다른 분들도 그렇겠지만 윤신 씨만이 가진 어떤 철학들이 있을 것 같고 그것을 몸으로 좀 이렇게 표현하고 녹여내는데 고민을 하실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이야기 좀 듣고 싶은데. 이거 어떻게 설명을 해드려야 될까요? 편하게. 하늘에 별이 있다고 가정. 별이 있잖아요. 네네. 예를 들어서 인간의 단어 중에 슬픔이라는 단어를 예를 들어 볼게요. 그러면은 그 슬픔의 수억 가지, 수만 가지의 다다른 감정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 슬픔의 종류에도. 근데 우리는 그것을 얘기할 때 슬픔이라는 단 하나로 전달하기에는 그 부족함이 너무나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언어로 전달될 수 없는 그 이상의 어떤 느낌과 감성과 감정들을
해소시킬 수 있는 게 예술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그 슬픔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정말 별들처럼 많은 슬픔의 종류 중에서 어떻게 그 슬픔을 표현할 수 있는 양식을 찾아갈 수 있을까? 그것에 대해서 계속 고민하는? 예, 그것이 제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큰 아웃라인으로 바라보는 방향성이고, 이제 그 안쪽으로 소프트적으로 이제 제가 하고 있는 것들을 말씀을 드리면, 저희 무용단이 현대무용단이긴 하는데요. 네네. 현대무용 전공을 한 친구는 2명밖에 없어요. 어. 근데 나머지는 연극 배우거나 네네. 아니면 스트릿 댄스거나 신체라는 걸 이용해서 말을 하고 있는 다양한 장르의 친구들이 모여서 그 친구들이 트레이닝하는 방법과 표현의 양식들을 썼고, 그걸 다시 저희끼리 토론을 하고 새로운 방법을 찾아내고, 그걸 익스페리멘탈해서 연습을 하고, 그 방법으로 작품을 구현해내고, 그 작품을 이제 국제 무대에 올리고, 그래서 국제 무대에서 떨어지면 이건 안 먹히나 보다 하고 이제 그 연습 방법을 폐기 처분하고,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이제 다른 이들에게 인정을 받기 시작하면 이게 우리들만이 느끼는 가치가 아니라 다른 누군가도 가치를 인정해 주는 거구나. 그러면 이제 발전 가능성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들만의 형식으로 만드는 거죠. 그게 네. 저희 무용단의 뜻과 일맥상통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무용단이 FCD인데 Fabric Contemporary Dance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Fabric이 이제 구조, 근데 Contemporary라는 것은 그 구조를 깬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사회가 만들어낸 구조를 깨뜨리고 우리들만의 형식을 만들어내면서 우리들만의 표현 기법을 만들어낸다라는 게, 그게 이제 취지이자 팀의 타이틀에 녹아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다양성과 그리고 이렇게 틀에 얽매이지 않는, 그리고 새로운 것을 시도하는 그런 관점에서는 굉장히 모험적이고 실험적이면서 또 한편으로는 과학과 굉장히 맞닿아 있다는 느낌을 제가 참 많이 받았어요. 저희가 이제 윤신 씨 이야기 이렇게 많이 듣기만 했는데 그 사실 눈으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자, 여기에 보면 이제 윤신 씨가 몸으로 직접 표현했던 것들을 제가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좀 간단히, 그래서 이제 한 장 한 장 넘길 건데 좀 간단히 설명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이 작품이 이제 2014년도에 처음으로 이제 FCD라는 단체를 창설하고 첫 대회에서 이제 우수 작품으로 선정이 돼서 창무 국제 무용제라는 곳에 이제 초청이 돼서 갔던 작품이고요. 제목은 이제 엔슐리공이라고 독일어로 작은 소소한 미안함들이었어요. 그래서 내용들은 뭐 우리들이 이제 부모님과 자식 간의 어떤 소통이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자식들에게 오히려 부모님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 부모님이 우리 나이였을 때 갖고 있던 꿈들을 과연 우리는 알고 있을까? 에 대한 질문에서 시작된 작품이었어요. 이거는 2015년도 인천 국제무용제에서 1위를 한 작품인데요. 제목은 행맨게임이라는 작품인데, 행맨게임이 보면 그 스펠링 알파벳 맞추는 영어 단어 맞추는 게임이잖아요. 그래서 전쟁에 관한 작품이었고, 누군가에는 게임을 하는 것에 불과하지만 그 행맨 게임에서 단어를 틀릴 때 이제 교수대가서 죽음이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지금 지구에서 인류가 시작되고 모든 전쟁들을 관심을 갖고 리서치를 하면서 약간 권력의 은폐, 어떤 사람들이 가진 것에 대한 어떤 이익 싸움 때문에 정작 피를 흘리는 것은 그 이익에 관련되지 않은 사람들의 일반 사람들의 어떤 죽음,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나오는 1차 세계전쟁 대전이 일어나고 일어났던 쉘쇼크라는 게 있어요. 외상후 증후군. 그래서 정신적 쇼크가 신체로 표현됐던, 그래서 그 외상후 증후군의 쉘쇼크의 움직임을 모티브로 해서 이제 한국의 전쟁부터 쭉 리서치를 해가면서 뭐 리비아부터 해서 이제 역사적 전쟁까지 해서 공통된 죽음 앞에 선 사람들의 모습들을 이미지화해서 나열을 했던 작품이에요. 한 1년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네, 굉장히 많은 연구와 고민과 철학을 녹여내려고 하다 보니 듣기만 해도 감격이. 이 작품은 이제 루인이라는 작품인데요. 이제 올해 그 NDA에서도 수상을 하였지만 그 스파프라는 서울 댄스 컬렉션에서 또 우수 작품으로 선정이 된 작품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감각 상실이 감정에 끼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해서 아, 했고 그 인간이 이제 무대를 한 생체 실험의 연구실이라는 가정하에 네네. 인간의 어떤 바이러스 주입으로 인해서 네. 인위적인 감각을 상실시켰을 때 인간은 과연 온전히 인간다워질 수 있을 것인가? 아, 그리고 네. 그 인간은 감각 상실로 인해서 삶을 포기하게 될 것인가? 혹은 지금 우리가 느끼지 않는 오감 이외의 또 다른 감각을 느끼는 어떤 생존을 위한 움직임이 발현될 것인가에 대해서 작품을 했던 거고, 그리고 이 작품은 이제 서울댄스 컬렉션에서 이제 우수 작품 선정되면서 이제 다음 달에 독일 포츠담에 이제 네네. 레지던시로 이제 초청이 돼서 가는. 아니 얘기만 들어도 너무 흥미롭고 관심이 가는데 왜 나는 윤신 씨들 이렇게 만나서 얘기만 했을까? 이런 이제 아쉬움이. 이제 연습실에서 같이 할 때. 네네. 네, 이거는 이제 아까 그 행맨 게임이라는 작품에서 이제 쉘쇼크의 움직임을 하고 있는 네. 장면이에요. 저희 사진 더 있나요? 네. 이것도 마지막으로 요거까지. 예, 네. 이것도 행맨 같이. 게임의 그렇게. 작품이고 아, 죽음 앞에 섰을 때 인간의 다양한 모습들. 그러니까 누군가는 두려워서 숨고 누군가는 계속 끝까지 그 삶에서 저항하고. 그래서 제가 이 작품을 할 때 친구들에게 안무를 짜주지 않았어요. 동작을 정해주지 않았어요. 저는 이 친구들이 움직여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만 해줬을 뿐이에요. 근데 이 친구들이 같은 마음을 가지고 움직였을 때 되게 다른 걸 하고 있는데 통일되는 그 무언가가 있더라고요. 네네. 예. 그래서 그런 점들을 계속 반복적으로 커뮤니케이션에서 만들었던 작품인 것 같아요. 얘기만 듣는데 너무 감격스럽고 만나서 얘기만 했던 게 너무 아쉽네요. 보지 못했던 것이. 네. 제가 윤신 씨를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 굉장히 조용하고 차분하고 굉장히 겸손하고 그런 느낌들이 있는데 무대와 작품과 예술을 이야기할 때는 조금 다른 열정이 이렇게 확 드러나는 그 모습들을 볼 수가 있어요. 아마 이렇게 느낀 게 저만은 아닐 것 같은데 본인이 그렇게 열정을 표출할 수 있고 그렇게 창의력이 나오는 그 원천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일단 다른 사람이 되는 것 같아요. 정말. 일단 다른 분야를 몰라서 무식해서 자신이 없는 거고요. 그래도 여지껏 살아오면서 제일 많이 한 게 움직임이고 관심 있는 게 이거다 보니까 사람이 원래 그러잖아요. 자기 재미있는 일 얘기하면 막. 그쵸, 재밌죠. 네, 마치 그거랑 똑같은 것 같아요. 중학생 친구가 컴퓨터 게임 하게 해주면 막 신나가지고 막 컴퓨터 게임 미친 듯이 밥도 안 먹고 하는 것처럼 재미인 것 같아요. 그게 그 이유인 것 같아요. 그냥 재밌어서. 방금도 이렇게 설명하시면서도 막 표정이 너무 기쁨이 넘치는 그 표정을 어떻게 감출 수가 없으시군요. 네, 방금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아마 저희가 사진만 보거나 아니면은 그 작품 활동하시는 거를 어떤 설명이 없이 보면 조금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게 아무래도 현대무용의 특징 중에 네. 하나지 않을까 싶은데 현대무용을 저희가 좀 편하고 쉽게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요? 거기에 대한 어떤 조언이 있으세요? 음악을 들을 때 저희가 어떻게 듣는다 그러죠? 음악의 감정이 좋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음악 감성이 너무 좋은 것 같아. 연극이나 뮤지컬을 볼 때는 되게 그 감정적인 부분들을 건드리는데 제가 생각하는 감정이라는 것 자체에도 되게 여러 가지 정의가 있지만 저는 그 감각이라는 것이 우리가 이제 오감으로 느끼는 정보 수집이라면 감성은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아닌 다른 그 어떤 무언가 교감할 수 있는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이 감성인 거고 그리고 감정은 거기에 나의 욕망이 들어가면 감정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음악 자체를 들을 때는 피아노 연주를 들으면 그 감성이 되게 좋은 건데 거기 이제 인간의 언어가 된 노랫말이 들어가면 되게 노래가 감정적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무용을 보실 때는 어떤 스토리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보다는 우리가 미술 작품을 봤을 때 그 미술 작품을 봤을 때 오는 그 느낌, 교감하는 능력,
그 인간의 몸짓에서 저렇게 에너지를 저 정도 방출할 때 어떤 느낌들, 그냥 그 감성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감성으로 감상할 수 있는 어떤 시각이 좀 생긴다면, 조금 더 무용도 조금 더 대중성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게 예술가 입장에서의 변이지만, 그렇죠. 예, 그건 예술가 입장에서 하는 얘기인 거고, 예. 일반 시민분들과 일반 관객들 입장에서 보면은 그냥 우리들 동네 잔치하는 거죠. 우리끼리만 대단하고 우리끼리만 소통하고 우리끼리만 얘기하는. 이거 되게 닮아있지 않아요? 그쵸. 예. 제가 늘 이야기를 하는데 네. 물리는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연과 우주에 대한 이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과 떨어질 수 없는 우리의 삶을 이야기하는 건데 물리는 뭔가 어렵고 우리 삶과 동떨어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이 참 안타깝고 좀 이거를 동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녹아 있는 것이고 이것이 우리의 삶이다. 대신에 그거를 수식으로 풀어야 되는 것들에 대한 어려움이 있는데 이게 수식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개념으로 접근을 하면 좀 더 이해하기 쉽고 재미있게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고가 떨어지는 이유가 뭐죠? 그럼 다 중력이요. 이렇게 네. 얘기를 하는데 이제 이거 계산을 해볼까요? 그럼 다 싫어하죠. 그런. 그러니까 개념은 알지만 자꾸 계산만 강요하는 그런 방식 그런 게 좀 문제가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쩌면 제가 윤신 씨 얘기를 들으면서도 무용을 보면 예술을 보면 우리가 무언가를 느껴야 되고 알아야 되고 그걸 나의 언어로 뭔가 표현을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그런 틀에 갇혀 있어서 좀 어렵게 느끼는 맞죠. 것도 아닐까? 뭐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네, 맞아요. 저도 그런 부분이 그 예술과 과학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문제가 되게 그것조차도 그쵸? 닮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술과 미래의 기술을 위한 엔지니어링이 기술이 중요한 거고 예술을 위한 예술만이 강요가 되고 그것이 가치를 받는다고 그들끼리 착각하는 물론 예술을 위한 예술도 되게 중요하지만 그쵸. 소통을 할 수 있는 예술가들도 되게 중요하다고 그쵸. 생각해요. 근데 제일 어려운 게 소통인데 맞아요. 자기 혼자 소통을 한다고 해서 그게 소통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 그거 같아요. 영화관이랑 비교를 하면 딱 될 것 같아요. 영화관에 가면 아무리 명배우가 명연출가가 작품을 하더라도 그 극장에서 상영되는 모든 영화가 액션 영화라면 그 극장은 망할 거라 생각을 해요. 네. 진짜 어쩔 때는 저예산이지만 예, 뭐 독립 영화도 있고 그쵸. 에로 영화도 있고 뭐 그런 호러 영화도 있고 되게 다양한 성이 존재를 할 때 소통을 할 수 있는 그쵸. 창구가 되게 많이 생긴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다양성에 대해서 과학과 예술 두 분야가 함께 노력을 해 나가야 될 부분들이 아닐까. 근데 그것들이 움직여야 되는 건 시민분들에게 우리를 알아달라가 아니라 엔지니어링 분들과 아티스트가 먼저 고민을 하고 그 길을 만들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앞에서도 처음에 이제 무용단과 무용에 대해서 설명하실 때 지역을 기반으로 활동하고 싶다고 하셨어요. 네. 근데 또 활동하시는 걸 보면 지역을 기반으로 하지만 국제적인 무대로 활동을 하시거든요. 네. 지역을 기반으로 활동하고 싶어 하시는 이유도 궁금하고 이제 국제 무대에 섰을 때 분명히 한국에서의 경험과 뭔가 차이점이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이 장점일 수도 있고 단점일 수도 있고 아니면 한국에서 뭐 보완해야 될 점이나 뭐 아쉬운 점들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이런 건 본받으면 좋겠다 하는 것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을 수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도 좀 들려주실 수 있는지. 일단 제가 대전에서 마음을 먹고 이렇게 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이제 해외를 돌아다니면서 많은 아티스트들을 만나면서 이제 그들에게 철학에 대한 어떤 소통을 배웠을 때 그런 경험이 쌓이면 쌓일수록 내가 대전으로 가야 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근데 왜 그렇게 들었냐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너 유명한 무용수로 인정받으면서 박수 받으면서
그렇게 남들이 인정하는 아티스트로 살고 싶니? 아니면은 플레이어로 살고 싶니? 아니면 아티스트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삶을 살고 싶니?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무용수도 좋지만 나이 먹어도 내가 이런 예술 철학에 대한 것들이 많은 영향을 주는 예술가. 너 어디서 춤을 배웠고 어디서 땀을 흘렸니? 대전이요. 그럼 네가 그곳으로 돌아가서 너와 같은 꿈을 가진 친구들이 그 지역을 벗어나지 않고 그곳에서 계속 육성하게 해주는 것 자체가 네가 그곳에서 환경에 대한 자극을 받고 자라왔으니 그곳에 돌아가서 그 인프라를 활용해서 거기서 새어나가지 않고 거기를 키워보는 게 그게 당연한 거 아닐까라는 거야. 그래서 그게 아니고 네가 만약에 잘 되고 그냥 인정받는 사람이 되고 싶으면 그냥 그럴듯한 무용 들어가서 많은 박수 받으면서 할 수도 있고 선택을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때 이제 들었던 생각이 이제 돌아가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고, 그리고 대전에 와서 솔직히 되게 반발심이 심했어요. 뭐에 대한 반발심? 대전에 대한 반발심. 왜 그랬을까요? 처음에 자신감에는 다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이런 생각과 나는 그러니까 교만했던 거죠. 나는 무용수만 명 붙여놓으면 난 다 할 수 있어. 나는 건방짐이 있었는데 그 건방짐이 저만 알아주는 건방짐이었던, 저만 알아주는 가치였던 거죠. 그 자신감이. 그리고 되게 많은 벽에 부딪혔고, 시스템의 벽에 많이 부딪혔고, 그러면서 계속 싸우기도 하고 그러면서 좀 많이 이렇게 거부감 같은 것들이 되게 많이 생겼었어요. 그래서 소통이 안 되는 기간도 되게 있었고, 그러면서 생각 들었던 게 오케이, 우리나라 국가 시스템이 그거를 허용을 하지 않는다면 내가 만들지 뭐 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2017년도에 처음 만들었던 게 대전 국제 즉흥춤 페스티벌이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시작으로 그게 좀 커지면서 2018년도에는 이제 서울 NDA 그 수상을 했던 대회에 이제 그 유호식 대표님이랑 손을 잡아서 올해는 이제 아시아인들이 이제 대전으로 모이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목표는 뭐냐면 10년 안에 아시아의 모든 아티스트들이 대전으로 오는 것이 퀄리티와 이력이 되는 게 만드는 게 목표예요. 꿈은 이루어집니다. 그죠? 근데 일단 일단은 이제 거기를 보고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한 것들이 안 될 수 있을 확률도 상당히 높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거는 중요하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그걸 얼만큼 이뤘냐는 중요하지 않은 것 같고, 맞아요. 제가 무엇을 위해 살았냐가 중요한 것 같고, 그리고 제가 그렇게 했을 때 저와 같이 지금 하고 있는 친구들이 6명 되거든요. 그 친구는 저보다 10년은 더 젊어요. 그 친구들이 제가 거기까지 이뤄놓은 디딤돌을 밟고 좀 더 도약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뭐 그렇게 되면 충분히 가능할 거라 생각하고, 이제는 유럽에 나가서 프랑스를 가서 외국을 갔다 온 게 자랑거리가 되고 이력이 되는 게 아니라 그들이 여기로 와서 배우고 가는 것이 이력이고 자랑이게 되는 게, 근데 그거 어렵지 않다고 생각해요. 네, 생각만 바꾸면 충분히 가능. 그리고 그거에 대한 콘텐츠가 과학과 예술이에요. 그럼요. 제가 들으면서도 참 지금 대한민국이 처해 있는 문제점 중에 하나가 인재 유출이에요. 브레인 드레인인데 이렇게 이야기하신, 그리고 지역 기반으로 하는 것들을 저희가 좀 더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과 함께 가는 그들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것이 아니라 이곳에 머물러야 하는 이유, 그리고 이곳에 오고 싶어 하는 이유들에 대해서 더 고민하고 만들어가려는 노력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그런 것들이 작은 성과를 가지고 해가 쌓였을 때 국가 시스템도 그에 발맞춰서 변하기 시작한다고 생각해요. 그럼요. 지금 되게 괴리감이 크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을 계속 욕하고 탓하고 막 할 거 아니라, 그럼 이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을 하고 뭔가를 만들어내고 이거 봐라 라는 걸 보여주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변화라는 단어에 늘 따르는 게 리스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요. 그러니까 변화를 위해서는
늘 리스크를 있죠. 안고 총대를 매는 사람이 필요한데 그 리스크를 변화를 얘기하면서 리스크를 안는 사람은 많이 없다는 거죠. 맞아요. 네. 네. 그래서 저는 지금 그래서 그 엔지니어링 분도 그렇고 아티스트 분들도 그렇고 그 리스크를 안을 각오가 되어 있다는 분들이 많이 요즘 보이는 것 같아요. 네. 계속 같이 그래서- 모임도 하시고. 네, 그래서 네. 이분들이랑 함께하면 변화가. 할 수 있겠다. 그럼요. 할 수 있다. 이거 진짜 아까 말씀드린 꿈이 그냥 꿈으로 안 끝날 수도 있겠다라는 희망이 있는 것 같아요. 그걸로 족한 것 같아요. 뭔가 할 수 있는 그럼요. 이유가 생기는 거니까. 네. 저희가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이렇게 가는지를 몰랐어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앞으로의 계획을 좀 여쭤보고 저희가 오늘의 이야기 좀 마무리하고 싶은데 앞으로 어떤 계획이 아까 잠깐 뭐 독일로 뭐 간다는 것도 언급을 하시고 하셨는데 앞으로 어떤 계획이 앞으로 개인적 욕심은 무용수로서 그리고 이제 플레이어로서 조금 더 무대를 자주 쓰고 싶은 욕심이 솔직히 되게 큰데 요즘에 그 갈등하고 있어요. 그 플레이어와 아티스트의 플레이어와 아니면 이 시스템을 바꿀 수 있는 디렉터로서의 시간 할당을 많이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늘 갈등을 하고 있고 그런데 이제 무대에서 어느 두 개 다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사람이. 네. 그래서 조금 더 지금은 양쪽을 다 쥐고 있지만 조금 한쪽에 올인을 해야 될 시기가 언젠가 오지 않을까라는 되게 스스로의 속상한 그런 게 있지만 어쨌건 목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거예요. 서울을 떠나서 이제 서울은 경쟁 상대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화합의 상대지. 아시아의 중심지가 대전이 되고 대전에서 아까 진짜 제일 어려운 융복합적인 어떤 움직임들이 발생을 하면서 모든 새로운 콘텐츠가 대전에서 발생이 되게끔 만드는 게 목표예요. 네네. 오래 지나지 않아서 윤신 씨의 꿈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질문 두 가지 저희 남아 있습니다. 나에게 무용이란? 재미? 재미? 네. 네, 아까도 재미 할 때 즐겁다고 하셨던 재미. 거고. 네, 그러면 저희 이제 공식 질문 두 번째. 다음 여기 대덕밸리 라디오에 출연을 추천하고 싶은 분 있으면 저희 추천 부탁드릴게요. 여기 카메라 보시면서 대흥동의 아시나트 컴퍼니 대표님 이인복 대표님. 저는 되게 저랑 다르게 제가 가지지 않은 또 다른 막 디렉팅의 능력을 엄청 갖고 계시고 늘 고민하시고 저랑 다른 방향성으로 대전의 대학로를 꿈꾸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무용계가 아니라 연극계의 어떤 또 다른 변화를 위해서 늘 노력하시는 분이라 저도 그분에게 더 배우고 싶은 것도 있고 그분의 얘기를 많이 듣고 싶네요. 네, 그분이 어릴 때는 과학자가 꿈이셨대요. 그런데 선생님이 자꾸 혼내셔서 꿈을 바꿨다 그러시던데 제가 기회되면 이인복 대표님 꼭 모셔서 연극과 또 과학과 인생에 대해서 들을 수 있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대전 시민들이 제작하는 대덕밸리 라디오입니다. 이제 마칠 시간인데요. 오늘 방송 내용은 페이스북과 유튜브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